자, 금요일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을 기선제압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의 염정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우리 시장이지만 또 강한 테마들은 계속해서 연속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오징어 게임 관련 테마. 그리고 넷플릭스 관련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콘텐츠 주들이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해서 정말 열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 때문에 더욱 돋보이고 있는데 이런 나비 효과는 앞으로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께 들어볼까요? 대장은 혹시 뭘로 꼽고 계세요? 네, 대장은 오징어죠. 오징어. 네, 죄송합니다. 예. 일단 오징어 게임의 네. 그 효과가 벌써 지금 이번 주 내내 1위 계속 유지를 하고 네, 있다고 네. 하죠. 근데 지금 중요한 시장의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시장에서 약간 이제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쪽, 예. 이쪽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컨텐츠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 엔터주, 그러니까 음원 관련된 엔터주, 그리고 오늘은 또 메타버스주 이런 컨텐츠 쪽의 강세가 계속 이어나간다는 얘기는 시장의 뭐 어떤 경기라든가 아니면 시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섹터 쪽으로는 여전히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살아 움직이겠다라고 네.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바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은 시장을 이길 만한 섹터 쪽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한 차례 시세가 나왔다가 한 2, 3일 정도 쉬고 다시 움직이는 섹터의 동향을 봤을 때는 여전히 관심은 높되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신규로 사기에는 또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격 매수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이나 좀 반영을 덜 받은 종목 쪽으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최근엔 예전에 바른손이었었죠. 이쪽도 컨텐츠주인데 잘 안 움직인다 싶었는데 어제부터 또 움직이다 보니까 예. 패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어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대원미디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컨텐츠의 유행에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즉 성인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 대상이겠죠. 용갑합체라는 쪽이 11월 달부터 SBS에 방영되기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준비가 장난감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IP를 활용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확인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근데 주가 수준은 비쌉니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방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OTT 서비스를 어느 쪽과 맺어서 특히 뭐 넷플릭스라든가 아니면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이쪽과 맺어서 어떻게 꾸려 나가느냐가 2차 시세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챙기시되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잘 아시는 종목들 말고 혹시나 좀 시세가 덜 반영된 쪽에서 쿠퍼스 코리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좀 이상한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아니요, 네. 재밌어요. 네. 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예. 주력이 컨텐츠 유통인데 예. 한국에 있는 컨텐츠를 일본에 유통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일본에서 한국 컨텐츠에 대한 인기 상당히 높죠. 이태원 클라스도 벌써 그때부터 어떤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3차 한국 이제 한류 붐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정도로 높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매출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기회는 높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좀 틈새적인 컨텐츠주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비효과라고 한 것이 종목들이 점차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군들이 네. 계속 찾고 오르고 그래서 이 나비효과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질문인가요? 아니 뭐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지금 펼쳐지는 흐름을 보게 되면 예. 그렇게 가고 확장해서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확장.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마 대표적인 컨텐츠사에 대한 몸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특히 왜 넷플릭스가 한국 컨텐츠를 좋아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넷플릭스가 미국의 제작사들한테 한 편당 네. 어떤 지급하는 횟수 금액을 보게 되면 최소가 100억대입니다. 네. 100억대 다 이상인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은 1회당 22억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죠. 네. 근데 그러면은 인기가 계속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좀 더 가격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컨텐츠사에 대한 에게는 당연히 수익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확장세로 기대감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또 연말까지 해서 계속 넷플릭스로 들어오는 오리지널 시리즈가 한국과 연관돼 공급하는 예. 흐름들은 계속 또 기대감이 높아지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미국 주식인 넷플릭스의 차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앞서 대원 미디어 얘기도 잠시 했었는데 공룡 용감 컨텐츠? 네네. 요즘 어린이들이 이 공룡 컨텐츠를 좋아합니까, 팀장님? 저는 전혀 어린이 친구가 없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공룡은 네. 좀 이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연령대가 이제 초등 미만으로 해서 네. 예. 제가 동심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거 찍은 거 공심의 입장이요? 예, 영상 안 보셨죠? 예? 영상 안 보셨죠? 영상에 네. 네, 제가 처음에 트랜스포머를 보면서 네. 쇼킹하게 받았던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린이 입장으로 저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먹힐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실사와 비슷하게 오, 잘 찍은 것 같아서 그렇군요. 그래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제 아들 둘 엄마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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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튼 이제 그런 부분보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용갑합체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에 따른 굿즈, 그 장난감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예. 이제 시청률이라든지 인기에 대비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또 매출액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폭발적으로 만약에 좀 매출액이 더 늘어난다면 관련해서는 주가가 뭐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용갑합체는 보지는 못했고 용갑합체는 엄마들보다는 아빠들이 더 열광한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 대원 미디어가 이런 이슈로 지금 각광받는 게 투자할 만한 겁니까? 이 일단 문화를 뭐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마치 게임처럼. 뭐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사실 컨텐츠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대원 미디어도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원 미디어는 또 이제 개별 모멘텀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용각합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슈는 사실 또 한 번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 2분기에는 사실 대원 미디어가 사실 따라갈 수 없는 종목이 됐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정고점이 55,700원이었는데요. 뭐 지금 뭐 한동안 좀 횡보를 달리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시청이 되고 그에 따른 뭐 연말에 어떤 뭐 추가적인 어떤 이슈가 좀 나타난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쏘아 올린 공이 컨텐츠 전반으로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 대안주를 찾고 있고 또 대원 미디어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 쏘아 올린 공을 메타버스가 또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NP를 또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죠.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 이미 문을 닫아버린 종목입니다만 그 증권사에서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가장 저평가됐다라는 호평이 나오면서 또 힘을 얻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메타버스 기업 중에 가장 저평가됐다는 의견에 두 분 모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염정 팀장님,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 뭐 NP는 메타버스 관련주 쪽에서 사실 그렇게 언급이 좀 덜 됐던 종목이긴 한데요. 맞아요. 리포트 통해서 워낙에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바로 이제 상한가에서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P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이제 리포트 내용을 좀 보다 보면은 사실 이제 피어 그룹 대비해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 뭐 덱스터, 맥스트 등과 함께 비교했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신생 기업들이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은 실적 면에서 지금 뭐 이제 적자 상태라든지 아무래도 좀 연구 개발비 쪽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단에서 괜찮다, 실적과 함께 앞으로 성장세가 같이 돋보이는 기업이다라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거기에다가 뭐 사실 어떤 기업과 협업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이제 그런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네이버, 뭐 YG 엔터, 위직 스튜디오 등과 함께 앞으로 좀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 조금 그와 관련해서 이제 메타버스가 사실 한동안 좀 오래 쉬었습니다. 메타버스가 쉬었는데 여기서 뭐 같이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올 시점이 됐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우리 컨텐츠에 대한 강력한 지금 좀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뭐 메타버스, 뭐 컨텐츠, 뭐 엔터라든지 뭐 게임 전반적으로
모든 게 이제 메타버스와 연계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업이 영위를 해가는 사업을 영위해 가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지가 가장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MP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이제 시세를 좀 반영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월요일장에서도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앞으로의 추세의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이 또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네. 예, 함께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MP, 네, 그리고 네, 이런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해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매기가 NP로 그야말로 몰려서 증권사의 호평까지 힘을 줬습니다. 자, 그 업사이드 포텐셜이 상방이 더 뚫려 있을 거라고 보는지에 대한 저의 질문에 김유수 대표님 뭐라고 대답해 주실지 참 궁금하네요. 네, 오라고 대답했고요. 네. 네, 근데 지금 MP를 바라보면서 최근에 컨텐츠도 메타버스 쪽이다 보니까 네. 확장되긴 될 텐데 그러면서 먼저 움직인 종목이 약간 덱스터였고요. 그리고 약간 자이언트 스텝이 약간 고개를 들다가 이제 흐름은 이쪽으로 MP로 넘어갔는데 네. 원래 이 회사가 예전부터도 보게 되면 스펙주 한참 여름 때 뜨거웠었죠. 예. 스펙 종목들 막 움직일 때 그래도 가장 앞으로 유망한 스펙 삼성 스펙이었나요? 예,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쪽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연결돼서 나왔던 흐름들인데 근데 상장하고 또 인기가 없다 보니까 쭉 빠지다가 이번에 다시 재부각되는데 원래 이 회사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B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드 마케팅이라고 해서 괜찮았나요, 발음? 네. 네.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들면서 이제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예. 그런 한 단계 좀 높은 광고 마케팅 쪽의 예.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이제 XR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런 쪽이 연결이 돼서 메타버스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MP가 해가야 될 숙제겠죠.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이게 메타버스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는 부분보다 연관성이 높다 보니까 이를 연결해서 어떤 실적에 잘 이끌어내지 않을까로 바라보는 건데 실적 동향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메타버스 관련된 업체들이 가장 큰 고민은 하긴 하는데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빠진 부분들에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단계 레벨업은 계속 시도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네.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궁금증들을 메타버스에 대해서 올려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메타버스가 이게 정말 실체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숫자로 기록이 되고 있는지, 수익 구조가 명확한지, 아니면 지금 테마로서 어떤 단순 유행에 그친 건 아닐지 이 두 가지 고민이 있어서 네. 메타버스 관련주를 투자할 때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꺼려집니다. 마치 과거의 제약바이오주나 과거의 우리 컨텐츠 관련 기업을 보듯이요. 네. 어떻습니까? 수익 구조가 명확하냐에 대한 대답, 숫자가 나오냐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일단 가장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 데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게 네이버의 제페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페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가입자 수나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서 이제 막 수익이 나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 모델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준 만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페토가 네이버라는 브랜드를 크게 달지 않고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수익화될 가능성이나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이 이제 조금 더 디벨롭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일단 숙제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즉 이런 MP처럼 어떻게 보면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진 상황 쪽에서 플러스 메타버스가 가세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확장성 이게 가장 큰 주목할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상한가 간 종목에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 이런 변화의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 메타버스 기업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로 오늘 상한가로 직행한 NP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갈까요? 자, 다음은 위메이드입니다. 이게 저희가 아침에 제작 회의에서도 이 데브시스터즈의 온기가 이제 위메이드로 이동한 게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미르4의 글로벌 흥행이 가속화된다면 역시 호재가 되겠습니까?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네, 자 호재가 된다라는 의견을 먼저 염정 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투자할만 하겠습니까? 게임주를. 사실 저는 게임을 사실 안 해서 게임주는 잘 모른다만 예, 예. 게임주의 이제 지금까지의 좀 패턴을 좀 보게 된다면 뭐 아무래도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뭐 이제 앞으로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좀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3%까지 상승을 했다. 조금은 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9월 이후에 그 이어지는 흐름과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여기에 지금 콘텐츠에 대한 지금 이제 K 콘텐츠라든지 K 컬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게임주까지도 좀 이동을 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한동안 좀 장이 좀 어느 정도 상이 좀 변동성 장세가 좀 심하고 이제 워낙에 지금 이제 뭐 주도주들의 역할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대체 수단으로 그러면 이런 콘텐츠라든지 게임주 쪽으로 움직임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수급 차원에서 좀 오늘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게임주 쪽에서 이제 개별 모멘텀이 있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추세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위메이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요즘 그 K 컨텐츠가 주시장에서도 이제 좋다 보니까 네. 매력이 함께 발산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돌, 게임, 컨텐츠 다 정말 잘 하시네요. 이런 문화를 향유하시는지 차마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젊어 보이죠? 아예 젊습니다. 네.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고요. 네. 예. 근데 좀 위메이드를 네. 바라보면서 원래는 오늘 같은 날 주가가 밀려야 됩니다. 아, 네, 왜냐면은 그래요? 예. 10월 6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죠. 가게 되면 이제 50% 무상 증자한 게 100%네요. 100% 무상 증자한 게 돌아옵니다. 무상증자. 네. 그러면 예. 오늘 같은 날부터 이제 공매도가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앞두고 정확하게 수익 구조가 보이죠. 물량 들어오게 되면 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가 들어오는 현상. 이게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역으로 지금 주가는 강합니다. 그러면은 위메이드의 게임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위메이드가 그냥 미르포 가지고 뭐 전 세계 흥행한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원래 흥행도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미르포 서버를 보게 되면 초기에 20개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94개까지 늘었습니다. 오. 그만큼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고 사용자 수가 높다는 얘기의 반증이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며칠 전에 이 회사가 발표했던 게임 시스템 중에 엑스 드라코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멋있죠. 오. 네, 이게 야, 공부를 많이 해오셨군요, 대표님. 네. 게이머의 입장으로서 얘기 되는군요. 예. 예. 되겠다라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예. 식의 변화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코인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통해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위메이드가 가장 또 잘 혁신적으로 만든 게 어떤 게임에서 그 아이템을 뭐 광물을 채취를 해서 이걸 가지고 또 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이걸 또 실질적으로 또 수익성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만들어놨다는 장에 대해서 시장은 더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위메이드의 가치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예전부터도 미르포를 통한 NFT 가상화폐와 함께 접목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 주도를 하고 있다는 쪽에 기대감이 높은데 비슷하게 이어가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게임빌입니다. 게임빌도 며칠 전에 보다 보니까 지금 코인원 지분을 늘렸다고 얘기를 하죠. 예. 왜 게임 회사가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나 이쪽에 관심이 많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NC소프트가 계속 보여줬었던 어떤 유저들의 뽑아먹기식 이런 쪽의 수익성이 아니라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즉 아이템을 가상화폐와 연결시켜서 계속 연결시키면서 나오는 고리를 확장해 간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심이 높은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빌도 이런 연관성을 또 이제 컴투스와 연결되는 이런 게임의 확장성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재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살짝 눈길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NC소프트 보내고 게임빌과 위메이드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리니지 W가 뭐 예약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어가면서 기대감은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존 유저들의 마음을 확 돌린다. 네. 이 부분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을 또 세워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인데요. 저희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 PwC에서 영구 재택근무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단지 이 한 회사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렇게 뉴스가 새로 시작이 되면 다른 회사로도 영구 재택 움직임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리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봤습니다. 재택근무 관련해서 투자할 만한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왜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팀장님부터 여쭤볼게요. 네. 네, 아니 대세 아닐까요? 재택근무는 대세죠. 예. 재택근무는 대세고 뭐 일부 좀 믹스를 해가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 재택근무주에 대한 부분도 다시 반등을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국내 재택근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알서포트 아니겠습니까? 알서포트 뭐 최근에 재택근무는 늘어나고 있지만 재택근무주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보는 이제 재택근무주에 대한 좀 견해는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뭐 지금 뭐 사실 뭐 국내에서는 그 직방이라는 부동산 업체가 아예 사무실 본사를 없애고 모두 다 재택근무 중에서도 메타버스 내에서 만나자라고 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기존에는 재택근무 초기 단계에는 이제 우리 작년 초만 하더라도 그때는 사실 알서포트라든지 지금 이제 시스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웬만한 대기업들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근무 시스템이 어느 정도 다 내재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재택근무 관련주가 좀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은 재택근무를 통해서 지금 상업용 사무실, 오피스 같은 부분에서 사실 공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지금은 더 유망한 거는 쉐어 오피스라든지 스마트 오피스 쪽으로 약간 부동산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재택근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와서 뭐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뭐 대기업들이 다 재택근무를 바꿈으로써 그렇게 다시 반등이 나오긴 좀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지금까지 각광받던 재택근무 관련 주식과는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닙니까? 네, 그냥 위드 코로나인데 시장에서 반영하는 일을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쪽이 문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어떤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기업들은 계속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어떤 효율을 높인다라고 네. 하게 되면 사무실을 임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용보다는 차라리 여러 가지 시간이나 뭐 이런 제약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훨씬 더 효율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으로 들어갈 텐데 네. 재택근무 해보셨나요? 저는 방송인이어서 방송국에 나와서 방송을 합니다. 예, 근데 재택근무를 그러시네요. 네, 그렇죠. 재택으로 하셔도 되는데 카메라로 이렇게 네, 미모가 안 살아나시죠? 네, 스튜디오에 나오겠습니다. 네, 왜 제 자리를 뺏고 그러세요, 대표님? 그쪽에 가고 싶어 죄송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아마 이런 분위기가 재택근무를 해본 친구들도 보게 되면은 네. 효율은 많이 떨어진답니다. 네. 사무실에서 그래도 뭐 잡담 떨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예. 집중도와 집에서 하는 거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이 네. 있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네. 가장 큰 수혜는 클라우딩 서비스 같습니다. 예, 이게 좀 이제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어느 정도 이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거의 이제 대세로 가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게 되면 플랫폼 쪽이겠죠. 네. 네이버나 카카오를 필두로 한 또 NHN도 관심은 높은데 주가가 재미가 없어서 네. 좀 그렇긴 하지만 클라우딩 서비스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재택근무라는 이슈가 클라우딩 서비스나 혹은 메타버스로까지 투자 의견을 어떤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두 분의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